먼저 저를 짧게 소개하자면 저는 이제 수식어가 좀 있어요. 사람들이 개그맨들도 그렇고 KBS가 제일 아끼는 작가. 2011년부터 너무 아껴서 저를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고가 되고 싶었지만 최고령이 된 작가. 너무 재밌어요. 네. 코미디 작가 91년에 코미디 작가로 KBS 공개 모집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한 7할 정도를 개그 프로, 뭐 개그 콘서트나 이렇게 코미디 프로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예능 프로도 했었지만 정체성은 방송 작가로서의 정체성은 코미디 작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느꼈던 건데 요즘 그 플랫폼 권력의 이동, 패러다임의 변화, 그 개그맨들이 지금 유목민처럼 새로운 무대로 갔잖아요. 그런 걸 느낀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합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우리들한테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우차싸. 웃음을 좀 찾으려 그러니까 지금 없어졌죠. 그리고 SNL. 이거는 포맷을 사서 잘 하다가 우리나라 환경이 이렇게 좀 스타들이, 빅스타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 환경, 그리고 이런 꽁트 플레이 코미디의 어떤 한계? 여러 가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개그맨들한테는 무대고 직장이고 소비자, 시청자들한테는 어떤 좋은 콘텐츠였는데 이게 없어졌죠. 도대체 이게 왜 없어졌을까? 그런 거를 제 아는 소견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광고 안 붙고 시청률 레이팅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개그맨들이 전유물처럼 이런 코미디를 하는 전문 프로그램이 아닌 그 개그맨들이 리얼쇼로 이동을 해서 자기에 있는 캐릭터로 그렇게 많이 가공되지 않은 거를 했을 때 그것이 더 아주 막 한 땀 한 땀 뭐 짜고 그런 거 더 재밌게 어느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개그 콘서트 우차사의 메인급들의 로망이 리얼쇼 가는 게 예를 들어서 개콘이나 이런 공개 코미디는 일주일 내내 투자를 하죠. 아이디어 짜고 뭐 하고 그러면 그래서 자기 코너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리얼쇼는 자기 있는 그 캐릭터로 나와서 뭐 이렇게 크게 노력을 개콘에 비해서 그래서 성공을 했을 때 이 후배들이 그게 로망이 된 거예요. 나도 언젠가 저 자리에 가야 되는데. 김준현이 가고 그 전에 김준호, 뭐 그 전에 뭐 유재석. 그러면서 이제 그 코너의 메인급들이 약간 누수 현상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특히 KBS는 그 조직력이 굉장히 전통적으로 팀워크 그리고 막 집중해서 하는 거 그런 게 어떤 정체성이었는데 그런 게 좀 무너진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공개 비공개 코미디 여기 이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예전 유머 1번지 이런 게 비공개 코미디였잖아요. 이렇게 이제 관객들 없이 그리고 개콘이라는 장르가 나왔죠. 공개 코미디. 물론 그중에도 한바탕 웃음으로 뭐 쇼비디오 자키 이런 공개 코미디가 있었지만 대학로에서 공연했던 거를 조금만 손봐서 처음에는 고생을 많이 했죠. 6개월 정도는 자리를 못 잡았는데 그 관객과 시청자와 거리가 틀리잖아요. 그 거리를 좀 맞춘 것 같아요. 방송에 최적화시켜서.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또 코미디 프로그램의 대명사처럼 돼버렸는데 지금은 이 포맷도 한계가 온 것이 아닌가. 공개 코미디의 대명사로 쌍벽을 잃었던 우차싸가 없어졌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메인 개그맨들의 어떤 이동 그리고 새로운 코너와 거기에 맞는 신인 개그스타가 배출되지 못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은 이거 제가 뭐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전문 인력이라고 하면은 코미디 전문 PD가 코미디 프로를 맡아서 어느 정도 노하우나 레퍼런스가 쌓이고 이런 게 쌓였을 때 그 다른 프로그램을 가서 이게 새로운 PD가 옴으로 해서 굉장히 갈등이 좀 있었거든요. 혼란, 개그맨들이. 그 새로운 PD가 오면은 거기에 또 맞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결국은 이런 대표적인 코미디 프로그램이 없어지게 한 표면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사실은 2000년도 중반부터 페이스북에
그 개콘이나 우차사의 어떤 코너들은 예를 들어서 방송 정규 레귤러 코너에서는 없어져도 페이스북에서는 많게는 뭐 200만, 300만 그리고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은 조회수 트래픽이 나왔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어떤 시청률 조사나 그 프로그램이나 코너를 유지하는 데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심지어는 저희 그 퀴즈톡에서 같이 하는 1등 미디어라고 유튜버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우차셋을 크게 빛을 본 친구들이 아니에요. 어떤 코너를 했었어요. 문과 이과라는 코너를 했었는데 이제 PD가 이제 그걸 없앴죠. 그리고 그걸 유튜브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심지어는 그 코너가 부활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플랫폼 거대 메이저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생겨서 사실은 특히 개콘 개그맨들은 좀 그렇지 않은데 우차사 개그맨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직장이고 무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온라인의 거대 플랫폼 유튜브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성공 사례도 있었고요. 흔한 남매라든지 또 요즘 뭐 배꼽빌라 이런 친구들 몰카하는. 그래서 특히 우차사 이 친구들은 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은 그 우차사가 존속됐다면은 지금같이 많은 유튜버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개그맨 출신. 그래서 심지어는 그때 이제 농담으로 술자리에서 개그맨들이 많이 부른 노래가 있죠. 기쁨 주고 다시 뺏는 서울방송 이런 노래 막 부르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우차사가 폐지되기 한 6개월 전에 신인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그 진짜 고향에 그 플랜카드 붙고 그랬어요. 여기 그 공채. 해서 없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 친구들이 여기서 자생하고 경쟁력을 키우고 여기서 전력을 짜서 성공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된 것 같습니다. 유튜브 같이 협업을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채널을 블렌딩할 때 개그맨들한테 같이 기획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이제 많이 하는 질문이 유튜브 요즘 다 하는데 언제 그거를 해서 수익 구조 언제 돈을 벌라고 이렇게 목을 매냐 이런 질문을 하면은 이 친구들은 거의 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차사라는 친구들은 유튜브는 그러니까 심의라는 그러니까 콘텐츠를 만들고 그게 시청자 소비자한테 전달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지난한 과정이 있잖아요. PD가 오케이 컨펌을 하면 조연출이 이건 아니다. 통과됐어요. 녹화를 뜨죠. 근데 현장에서 재미없어요. 그러면 통편이 되기도 하고 편집하는 과정에 재미없으면 이런 굉장히 많은 부비 트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생산물이 소비자한테 가기까지의 그 거리가 너무 먼 거죠. 그게 사실 한이 맺힌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유튜브는 이 게이트키퍼라는 중간에 어떤 그런 과정이 없이 바로 소비 영상 콘텐츠 직거래 어떻게 보면 바로 시청자한테 심판을 받는 그 하나만으로 너무 짜릿하다 이거죠. 왜냐면 내가 열심히 짠 거 혹은 짰던 게 코너화 되지도 못하고 사장됐는데 이거를 한번 해보는 거. 그래서 바로 다음 달 편집 후에 뭐 다음 주가 아니라 업로드 하자마자 그날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는 거는 물론 돈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게 어떤 동기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거기에 되게 집중을 했고 집중한 친구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했죠. 물론 이제 그게 개그맨이란 특수성 때문에 성공한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컨텐츠를 만들 때 그 사람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보는 사람과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확 줄여주죠. 왜냐하면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컨텐츠를 많이 기획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빠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실수를 중도 포기하고 드롭하는 그런 팀이나 개그맨이 많았죠. 그 이유는 방송에서 못다한 걸 그대로 새로운 플랫폼에서 그대로 한 것 같아요. 방송처럼. 그러니까 힘이 들죠. 그리고 한 주 한 주 올리다 보면은 지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성장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그
그거를 기획한 걸 배치할 수 있다는 것도 가장 큰. 이건 개그맨이 더 느끼는 게 뭐 일반인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개그맨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되게 중요하죠. 뭐 개그맨도 등급이란 게 있고 인기도에 따라서 기여도에 따라서 출연료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근데 이거는 유튜브라는 데는 수익 구조를 창출하기는 힘들지만 누구에나 똑같다. 예전에 그 다음에서 UCC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게 유저 크리에이터 콘텐츠인가요? 그게 사실은 지하철에서도 막 공모도 할 정도로 굉장한 붐처럼 이렇게 되다가 안 된 이유가 가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거기는 수익 구조가 없었어요. 그 광고 수익 0.몇 프로에도 수익 구조가 쉐어해지는 시스템이 있었다면은 양질의 콘텐츠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었다고 생각하고 유튜브는 그런 시스템을 메커니즘을 갖추어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한테 굉장히 동기부여를 많이 시켜주고 또 굉장히 성공한 사례가 많거든요. 얼마 전에 좀 있으면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성공 사례 카피추라고 다 아시죠? 그 추대엽이라고 이 친구가 이제 그 레크레이션 하던 친구였고 개그맨 이수근이랑 같은 뭐 자취를 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면서 그때 이제 늘 하던 시바이 그 노래로 카피하는 그런 송을 했었고 행사에서도 했었고 그 MBC 공채에서도 했었고 우차사의 코너로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바닥에서는 너무나 다 아는 레퍼토리인데 그게 이제 그걸 뭐 이랬는데 방송에서는 그걸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나쁘진 않았죠. 근데 그런 나쁘지 않은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유병재라는 사람이 그거를 같이 하자고 제의를 했고 좀 제대로 이렇게 깔아줬어요. 그 사람이 돋보이게 정말로 한정식을 먹기 좋게 딱 숟가락까지 다 챙겨준 것 같아요. 제대로 띄워주고 진지하게 우리말로 니즈를 깔아줬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똑같은 늘 하던 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거기서 대박이 나서 지금은 360만 회가 뭐 넘었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추대엽이라는 친구는 몰라도 카피추는 지금 다 알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기 공중파에서 지금 JTBC도 그렇고 고정을 맡았죠.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개인 채널을 블렌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육감의 교감으로 한 끗인데 5억을 태워 그때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네, 포함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카피추라는 사람입니다. 네, 카피라는 게 가피죠. 이제 가피 학문이에요. 카피. 네, 가능할 가, 피할 피, 추할 추. 가능하면은 추한 거는 피하자. 뭐 이런 느낌으로 이거 그냥 간단해요. 난 있잖아, 넌 없잖아. 달려있는 너그 남자. 네. 이런 노래인데 이런 컨텐츠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개인 채널을 만들어서 나는 자연이다 패러디로 이렇게 파묻혀 있으면서 그런 시츄에이션을 다 보여주고. 근데 이만큼의 폭발력은 없어요. 조금씩 이제 조회수는 좀 줄어드는데 하여튼 요즘 아주 폭발적으로 이건 유병재 씨의 힘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수근 TV 개인 유튜버 채널에서는 어떤 컨텐츠냐면은 당구예요. 이 친구가 평소에 당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에버리지가 아마 300이 넘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친한 강호동도 나오고 어떤 때는 개인 채널에서 당구장에서 찍는 건데 뭐 그런 채널에서 이 친구를 힘들이지 않고 그렇게 막 설정하지 않고 자기가 원래 좋아하는 자기가 마치 브이로그는 아니지만 원래 하던 거를 해서 성공을 했죠. 길게 볼 때는 카피추 너무 좋은 캐릭터 그렇지만 유튜브란 채널은 최적화되는 거는 아마 이수근 TV에서 당구를 자기가 좋아하는 걸 했을 때 그게 더 오래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상훈 씨는 개콘에서 여러분 아시죠?
이 친구가 그 레고 있죠, 레고나 피규어 이런 것도 매니아예요. 또 그 마찬가지로 그거로 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지금 뭐 굉장히 트래픽도 많이 나오고 구독자도 많은데, 그래서 성공 사례 중에 이렇게 자기가 원래 좋아하거나 늘상 하던 거를 살리는 그런 컨텐츠가 최적화된 컨텐츠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고요. 흔한 남매는 그 우차사에서 크게 그렇게 아주 막 주목을 많이 받던 친구들은 아닌데, 어린이를 타겟을 정확히 타겟팅을 했죠.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교 한 저학년까지 한번 잡아보자. 그래서 했는데 이 친구들은 지금 300만이 넘었어요. 그 구독자가. 그리고 출판도 직접 하는 것 같아요. 회사를 만들어서. 엄청난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런 배꼽빌라라는 우차사에 보시면 다 아는 개그맨들인데, 이 친구들은 몰래카메라를 했습니다. 어떤 걸 했냐면 스님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엄마랑 통화하는 거를 옆에서 듣죠. 그 같이 탄 사람이. 뭐 내용은 그런 거. 엄마 나 저기 목사님이 오래. 담임 목사님이 초코파이 준다고. 아니 그 어제 그거 애들이랑 간 거는 분바이에서 내문 나이트가 뭐 이런 거를 했는데 취침 뚝대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리액션이 막 빵빵 터지죠. 근데 이 친구도 사실 몰카를 한 게 아니라 야외로 가서 엘리베이터로 갔을 뿐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요거는 좀 편집해 주세요. 주작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리액션 받는 친구들은 섭외를 한 거예요. 만약에 그 진짜 탄 사람들이 있고 그걸 했다면은 막 되게 당황하고 막 나가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 하여튼 어쨌거나 그런 컨셉으로 1년 아마 안 됐을 겁니다. 지금 100만이 넘었죠. 그리고 뭐 CF도 찍었죠. 이 친구들이. 배꼽빌라. 그러면은 이런 친구들이 1등, 먼저 한 1등 미디어나 흔한 남매 이런 친구들이 서로 합방이라 그래요. 뭐냐면은 이렇게 자기 채널에 게스트로 한다거나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트래픽 쫙 이렇게 올라가죠. 그런 식으로 어떤 이 안에서도 그런 서로의 그 네트워크가 있어서 도와주기도 하는데, 코미디라는 장르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바이러스 같이요. 지금은 코미디 프로그램 따지면은 많이 사장됐고, 굉장히 살았겠지만, 그게 사실은 다른 예능 프로그램 혹은 유튜브라는 플랫폼 어딘가에서 숙주를 기생해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미디 프로그램에 쇠락은 있지만 코미디라는 장르는 절대 지금 쇠락이 아니고 몰락도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은 플랫폼과 많은 곳에서 더 많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공연에서. 그래서 우리 오 감독님의 저서이신 저서에 나오는 용어죠. 정말 그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은 보니까 60대, 50대가 이용자 유저들이 제일 많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을 위한 콘텐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기획을 잘하면 그런 것도 맞춤형으로 어차피 모이고 이런 활동을 하는데 콘텐츠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채널도 브랜드 시키고 거기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도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